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원금 25만원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우리 서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기득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너무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로서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고, 기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특정 정치인이 이야기했는 것을 정면으로 좀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창용 총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볼 건데, 앞에는 정치적인 내용, 뒤에는 한국은행의 경제 지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의원의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공개 반대라는 표현이 써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전 국민에게 해봤자 결국 사람들은 특정 가게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적인 지원을 해주자라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그냥 돈 풀어봤자 인플레이션만 발생하고 그냥 경제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 결국 특정 사람들, 기독교라든지 장사 잘 되는 그런 집에만 돈이 몰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작년 9월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5만원법 반대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더 지원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선별적인 지원하자는 거고, 더 재밌는 건요, 지금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도 작년 9월에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역 화폐든 뭐든 전 국민이 25만원 지원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 인기 있는 곳에 소비를 쓰게 되지 실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고, 솔직히 25만원 전 국민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었죠. 이때 반대쪽에서 아이들 굶긴다라는 그런 선동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25만원 지원은 의미 없다, 이게 포퓰리즘이고 인플레이션만 발생시킨다 라고 했다가 댓글에 저를 비난한 댓글들이 막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한 이분들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발언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20일 날 5대 은행장을 만나서 상생금융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대출금리 인하를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레임덕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정권은 레임덕이 왔죠. 그래서 다음 정권, 이게 여가 될지 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재명 의원 쪽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죠. 정권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고 부동산이 살아나고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은 성공했는 대통령, 경제도 살렸고 부동산도 안정화시켰던 그런 사람으로 자리 남는단 말이에요. 좀 지금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런 공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출금리 인하를 지금보다는 조금 천천히 인하를 시켜라. 한 3번, 4번 할 거를 1번, 2번 정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주고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강의 때마다 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 2년 전부터 강의할 때마다 다음 부동산 조정이 언제 올 거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4년 차에서 5년 차 정도 레임덕이 올 겁니다. 각 정권별마다 4년에서 5년 차 정도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는 상승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레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025년 하반기, 느리면은 2026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좀 일찍 와버렸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다면은 그 뒤에는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동결시키고 선별적인 지원을 주장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요, 정말 반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예상 외로 정말 좋습니다. 무역 수지, 서비스 수지 상당히 좋고요. 다만 부동산발 내수 침체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해외와 국내에 대해서 좀 부의 차이가 나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와 건설 투자가 낮아지면서 올해도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런데 이번에 환율 문제로 인해서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소비자 물가는 고환율, 유가 상승과 낮은 수요 압력, 정부 물가 안전 대책의 하방 요인이 상쇄되면서 2%에 근접하는 안정 기조가 예상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2%거든요. 그러면은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 둘을 정리해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높지만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부동산을 빼버리고 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외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로 이재명 의원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보셔야 돼요. 제가 미국도 트럼프가 선거 이후에 금리 인하해라고 파월한테 얘기했지만 파월이 싫은데 라고 하면서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해버렸고, 막상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니까 파월이 예상외로 미국 경제가 괜찮은데 물가가 높은데 금리 인하 안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 트럼프가 지난번부터 파월하고 트럼프 간의 알력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은 미국은 올해 전 세계를 씹어먹을 정도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이 일본이고, 일본은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죠. 자, 중국은 디플레이션, 유럽은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요. 전 세계 경제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카드 사용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줄었어요. 특히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상가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부동산 중개업 하는 그 사무실도 조금씩 임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다시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게 부동산 건설 투자가 안 좋죠. 어제 경남 2위 건설업체인가 거기가 부도 났었죠. GDP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이 가장 좋은데 환율이 문제가 되고요. 또 물가도 괜찮고 하니까 부동산만을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는 조금 지난 정부를 봤을 때 상당히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제가 설명드리기. 그리고 2021년에는 부동산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건설 기성이라고 시공 실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2년부터 막 짓는 거죠. 그때 물량이 지금 미분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현재 아파트를 안 짓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외부 경제 괜찮아요. 물가 안정적이에요. 다만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누가 봐도 부동산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게 느껴지죠. 자,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 너무나도 좋고요. 상품 수지 좋고 서비스 수지도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내수 경제 침체만 빼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국은행 측에서는 선별적인 지원하자는 거고, 금리나 이건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도 3년 전에 한 6% 넘었다가 이제 2% 내외로 움직이는 정말 안정적인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좋고 물가 안정적이고 부동산만 살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또다시 급등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다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번에 자기가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세수가 확보되면은 그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5대 은행장들을 만나서 금리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하자면은 25만 원 지원금은 인플레이션만 발생시키고 딱히 쓸모없는 정책이다. 네,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하기에는 부동산을 제외하면은 대한민국 경제나 물가가 너무나도 괜찮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환율 문제로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정치적으로 레임덕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어떤 결정이 난 이후에 하는 게 다음 정권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내용 좀 혼란스럽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네, 그럼 오늘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